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이종찬이가 쏘아 올린 공이 되겠죠. 결국은. 자, 이 광복회, 요거 전에 참 역대 이 광복회자들의 망언, 막말, 그 비리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일종의 역사 논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종찬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치 찍인다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인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아니, 이종찬이가 윤석열 대통령 이 경선할 때 또 후보 나왔을 때 얼마나 또 앞에서 알랑거리면서 돌아다녔어요. 딱 광복회장을 끼워차더니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 상왕도로 살려고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나라를 말이죠. 완전히 이종찬의 피,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는 이 갈팡질팡한 이 피, 이거 광복회장을 내놔라. 이런 압박 여론을 대대적으로 지금 압박 여론이 커지고 있어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예. 그야말로 단물만 빠는 이종찬에 대한 분노가 전국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말이죠. 돌아올 수 없는 자리를 건너는 것이 이제 그 임명, 그러니까 이제 추진위원장, 이 임명, 한 그 우원장, 추천위원장, 고발 조치까지 나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김영석 신임 관장은 그러면 공개 토론하자. 그랬더니 토론 또 안 하겠대요. 참 이런 인간들 이 광복회 요거 중요한 잔태인데 이 이상한 사람들이 회장을 맡는 바람에 광복회를 갖다가 광복회의 어떤 그런 이 명예 기관의 명예를 짓밟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와 비판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번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복권 문제, 요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사실상. 그 윤 대통령 곧 이제 결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권익위 국장 관련해서 이제 결국 이제 어떻게 이제 일요일 날 전부 장례식을 마쳤는데요. 권익위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책,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논의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맨 먼저 여러분들 핵심 아시죠? 이번 이제 광복회 이 핵심은 건국절을 이종찬이는 죽어라고 1919년도로 해야 된다. 예, 임시정부 때부터 올라가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대부분의 지금 이 전문가들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은 1948년도 8월 15일이 건국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논란을 두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석이 안 된다는 건 친일파다 이거예요. 친일파. 그래서 친일파가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을 하냐. 독립이라는 게 일제 독립을 얘기하는 건데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내내 건국절의 연장선상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절을 만들려고 한다. 이거를 반대한다. 이렇게 큰 틀에서 세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종찬의 주장에 지금 민주당과 조국당, 그러니까 야권이 일제히 올라타서 윤석열 정부의 대립 국면을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대립 국면으로. 그러지 않아도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특검이나 그다음에 탄핵이다 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요새 이제 건국 논쟁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이가 1919년이 건국이야. 딱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이게 좌파들이 주장해요. 이게. 그리고 우리 우파는 정상적으로 1948년이 건국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논쟁이 한참인데 여러분들 뭐 최근에만 하더라도요. 지금 이종찬이는 얼마나 논란을 많이 일으켰어요. 홍범도 흉상을 이전한다니까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 다음에 이승만 이 기념관을 만들겠다. 얼마나 또 난리를 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광복회장 하니까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종찬만 난리 치냐? 아니에요. 부전자전. 이종찬이 아들까지 나서서 대통령한테 야, 너 입장 좀 표명해. 예, 건국절이 언제야? 또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 인간이에요. 요런 인간들. 그래서 저는 이종찬의 마누라가, 이종찬의 며느리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종찬 아들 이철우 연대 교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측근으로 알려져 왔지 않습니까? 대광초등학교 친구라는 거 아니에요. 대광초등학교 친구 중에서 제일 친한 게 이철우 연세대 교수하고 그 다음에 초대 안보실장에 했던 지금 고려대학 교수. 예, 이 두 사람이 제일 친한 친구예요. 예. 자, 그래서 김성환 교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철우까지 나서서 윤 대통령한테 건국과 관련한 너 의견 좀 얘기해봐. 딱 요렇게 지금 압박 몰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지간에. 그래서 요 이철우의 부인이 질병청장이에요. 예, 그래서 질병청장 자리 내놔라.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싫은데 왜 관직은 갖고 앉아 있느냐. 그래 질병청장 자리 내놓으세요. 예.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나라를 갖다가 두동강나는 거? 그러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에서 나라를 갖다가 보수와 진보 두 갈래로 나라를 말아먹은 것, 우리가 참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지금 이종찬이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예. 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50 때 80년대에 그 중앙정보부 총무국장 하다가 이대학 기조실장까지 올라가갖고 민정당 창당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세 번 해먹었나요? 그 총로에서.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대선 후보가 안 되고 노태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YS로 가니까 열받아갖고 DJ한테 줄 선 거 아니에요. DJ한테 줄 서갖고 정권이 아주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이런 나쁜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 딱 성공했잖아요. 국정원장 해먹었잖아요. 국정원장 할 때에도 또 대선 나가겠다고 온갖 짓 하다가 이제 DJ한테 들켜갖고 쫓겨난 거잖아요. 쫓겨났어. 그래갖고 DJ 정부 들어올 때 국정원 그 직원들 한 400~500명을 잘라내가지고 국사모가 그때 처음으로 만들었고 법정 투쟁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 인사에서 국정원 직원을 좌우로 갈라치기 한 1호가 이종찬이 이 인간입니다. 예.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 자리 하겠다. 그 노욕이 돼가지고 역대 광복회장 중에 이런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지금 광복회장 한 적이 있어요? 예. 아니, 64, 16개니까 여러분들 딱 나오잖아요. 예, 몇 살인지. 지금 90이 다 돼가요. 근데 광복회장 해먹고 앉아있어. 그러면 점잖하게 제대로 해먹어야지. 지 사리 사욕. 자기 할아버지가 잘했지, 이종찬이가 나라를 위해서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기회주의적으로만 활동했지. 한 게 뭐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이 인간이에요, 이 인간. 기본 멘탈리티가.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MBC 3노조마저도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늘 관훈특검에서 이 대통령이 그 인사권이야. 대통령이 통치권 차원에서 하는 일이야.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 김기현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호도 마찬가지고, 예. 신재호는 윤석열,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정계 재개할 것 없이 언론, 지금 이종찬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김영석 관장이 그럼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맞짱 뜨자 이거예요. 내가 창립한지 뉴라이트인지, 예. 그리고 내가 건국전은 안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한번 맞짱 또 토론 뛰어. 하니까 토론 뛰면 지죠. 이종찬이 지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어설프게 립서비스나 조금 단편적인 국민들 사탕 발리 먹는데 필요한 단편 뉴스 정도는 알지 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했지 이종찬이가 나라를 위해서 한 거 있어요? 기회주의지만 좌우로 돌아다녔지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뭐 대단한 역사 바로 세우기나 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착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적으로 보면 이인호 교수가 이미 이종찬한테 직격탄 날렸잖아요. 도용이 좀 있어. 역사를 왜곡하지 마. 예, 딱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 오늘은 말이죠. 지금 MBC 3노조까지 나서서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성명 발표면 아직 오직해야 MBC 3노조. 왜냐면요. 지금 이제 이 이종찬의 발언과 관련해서 지금 MBC가 뉴스데스크 탑에서부터 시작해서 새 꼭지나 어제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노조가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종찬이 한마디로 광복실 기념식에 참석할 자격조차 없다. 왜?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이 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시작을 하고 이종찬이 불참하겠다고 위세를 부리지만은 우리는 이종찬이가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할 자격조차 없다.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이 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요 47년대 김구 주석은 건국 인력을 기르기 위해서 건국실천원 양성소를 세웠는데 이승만이 명예소장을 맡았고 지청천 신익희 조소왕 이런 기라상 같은 독립투사들이 강사로 나섰다. 매키수 100명 내외로 국위까지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그들 지도자와 젊은이들이 이종찬의 역사인식 때문에 30년 전 건국된 것도 모르고 헛심만 쓴 바보가 됐다. 그 죄를 어떻게 씻으려고 막말을 하는가? 이종찬은 파리로 서울 원효로로 가서 건국실천원 양성소 터 안내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1919년 건국서는 2019년도 좌파들이 들고 나왔다가 슬며시 지었다. 예. 그러면서 북한이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광복회장이라는 사람이 다시 그 이설을 고집하는 게 참으로 낯설고 이해되지 않는다. 독립을 꿈꾸며 일생을 바쳤던 투사들, 해방 후 자유국가 건설을 위해 매진했던 지사들,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졌던 선현들 앞에 대한민국 광복회장이 부끄럽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뉴델리에서도 말이죠. 뉴델리에서도 이 신성대 논설 우연히 칼럼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종찬 광복회장
독립기념관이 너네 텃밭이야? 갑질 텃세 역겹다. 예. 그러면서 독립기념관이 광복회 사라단체라도 된다는 말이냐? 독립투사 후손이면 무조건 다, 그러면 다 한 자리씩 챙겨줘야 되느냐? 이종찬이 지가 밀던 사람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요, 방글라데시 사태를 보고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예. 요런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 그리고 민주화 유공자들과 그 후손들의 과도한 특혜, 볼썽사나운 갑질과 텃세는 머지않아 부메랑처럼 그들 자신들을 때릴 것이고 그들 조상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다. 조상이 훌륭했지 그 자손들이 훌륭한 건 아니지 않나? 솔직히 말해서 광복군이 광복을 찾아낸 것도 아니지 않나? 민주사들 덕분에 경제선진국이 된 것도 아니지 않나? 봉건시대도 아니고 공산사회도 아닌 민주사회에서 그만큼 들었으면 이제 됐지 않나? 지금의 MZ세대는 더 이상 그런 꼴을 못 봐준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신성대. 그리고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도 오늘 지금 이제 이 관훈 클럽 토론회가 있었는데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행에 속하는 권유 권한이다. 따라서 그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여러 고심 끝에 정치화합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김주의사의 복권을 결정하신 것이다. 예.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복권 필요성을 용산 대통령실에 이미 전달한 바 있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고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그 결단을 우리가 함께 존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김영석 관장의 경우에는요, 공개 토론을 제의하고 있어요. 공개 토론. 자, 그래서 김 관장이 지금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공개적인 토론을 가자. 분명한 근거를 갖고 밝혀드리는 것이 바른 도리다. 엉뚱한 주장으로 국론을 분열하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자, 그래서 본인이 친일파다, 뉴라이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제 이거를 반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퇴설도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광복회는요, 이거 이종찬 입장이죠. 토론에 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해당자, 즉 김영석이가 독립관장에 임명될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논박할 가치도 그리고 토론에 임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독립기념관장 선발 절차가 불공정했다면서 오영섭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걷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요, 지금 이제 김기현 의원도 지금 이번, 이종찬 행위를 비판하고 나왔어요. 예. 자, 그리고 신지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 유감, 이런 글을 통해서 역사는 두동강 8.15의 책임 소재를 반드시 규명할 것이다. 8.15를 건국절로 만들려는 정부의 시도는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건국 재정을 문제 삼아서 경축실 북참을 선언할 수 있느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요, 지금 이제 이 김영석이를 임명한 지 일주일 전에 12일까지 이 불참 선언을 비판한 거 이외에는 일체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이거 국민의힘도 참 얼빠져요. 왜? 지금 한동훈이가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일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임 지도부하고 지난 8일 날 오찬 자리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김 관장의 발언만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밖에 다른 사안이 불거질 수 있으니 지켜보는 게 맞다. 지켜보자는 겁니다. 아니, 지켜볼 게 따로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박상수 대변인, 박상수도 이제 한동훈의 아주 직계잖아요. 여기도 좀 사실관계를 좀 살펴보겠다. 아니, 뭘 사실관계를 살펴봐요. 살펴보긴 참 기가 막힌 것이 아니냐. 예, 참, 야, 이거는 이 여당의 자격이 없다. 예. 그래서 한동훈이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안 열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지금 이게 상황을 지켜볼 일입니까? 예. 자, 그리고 다른 일 불거질 수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일 불거진다 하더라도 원칙적인 입장을 내놔야 되죠. 예. 그래서 이인호 교수도 지금 2023년도 지금 이제 이 KBS, 전에 KBS 원장인데, 이인호 교수가 말이죠. 그 당시 이제 칼럼을 써서, 지금 이종찬을 비판한 바 있어요. 이종찬. 예. 자, 그래서 이종찬을 비판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종찬이가요. 대한민국의 원년 1919년이다.
요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인호 교수가 뉴델리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1919년 건국설을 거두시라 이런 칼럼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그리고 이종찬 역사의식은 크게 잘못됐다.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 4월 상해 임시정부 출범이 대한민국이 수립했다는 주장은 분명한 역사 왜곡이다. 임시정부는 어디까지나 임시정부이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권능을 내외로 인정받는 정식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1919년 건국선 문재인같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주장하는 맹목적 통일 주장주의자들의 일부가 민족 지상주의를 내세워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민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 내놓은 주장임을 모르느냐. 1919년 건국선은 반대한민국 세력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반박한 바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임시정부 1919년 이거를 갖다 건국자라고 볼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영토가 없잖아요. 영토가 없는데 어떻게 국가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요것 때문에도 1919년 임시정부의 이 건국절 요거는 아니올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다수설로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요, 요거 참 큰일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학자에서부터 우리 국민의 일까지,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이종찬의 이러한 주장에 굉장히 분노하고 비판에 임하고 있다. 비판을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종찬이는 자리를 내려와라. 이런 지금 불만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김경수, 결국은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자, 국무회의에서 이제 이게 통과가 돼서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곧 사인을 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사인을 하면은 이제 끝나는 것이 되는데,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요거는 이제 당연히 말이죠. 이 국민화합 차원에서 결국은 예, 의결이 됐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재의권, 그러니까 노란봉투법하고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도 재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김경수 이제 복권 사실상 이제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복권과 관련해서 이 한덕수 총리가 내놓은 입장을 보면은요, 이번 사면 복권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사면 대상과 그리고 이제 이 복권을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김경수, 그다음에 조윤선, 현기환, 원세훈, 조현호, 권선태, 권오을 이런 분들이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원안을 그대로 의결을 했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이게 정부에서 이게 사면 복권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원안으로 그대로 이제 확정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린 인물들 말고서 조현호 전 경찰청장, 그리고 강신면 전 경찰청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 그 다음에 정철수 전 경찰청 대변인, 그리고 김성근 전 경찰청 정보국장, 황성찬 보안국장 이런 분들이 또 전부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노철래 의원도 됐고요. 염동열, 신하경, 권오을 그리고 이제 이군현 의원도 이 사면 복권이 됐네요. 홍일표 의원도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상당히 많이 사면 복권이 됐어요. 자, 이래서 이제 이분들이 2027년도 선거, 그리고 2028년도, 2027년도 이제 대선이고 2026년도 지방선거에서도 이분들 중에서는 또 출마할 만한 분이 있지 않을까. 뭐 대대적으로 웬만한 분들은 전부 다 지금 이제 이 사면 복권이 됐고요. 박준현 이 전남지사죠. 요 분도 사면 복권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요거는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25만 원 법하고 노란봉투법도 이미 여러분께 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특히 25만 원 이거는 이제 처분적 범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연성이 농하다는 것이고, 노란봉투법이 되면은 결국은 이게 기업을 해먹을 수가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제 1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자, 그래서 14개 법안은 재의결에서 부결되거나 또는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방송사업법은 지난 12일 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국회로 돌아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께 사면 복권과 관련된 얘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권익위 관련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 이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극단적 선택이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익위에서는요, 이 전담반을 만들어서 유가족 지원도 하고, 그리고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익위 내부적으로도 충격과 슬픔이 큰 상황임을 고려해서 직원들이 이른 시일 내에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긴급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특별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말이죠. 이 빠른 그런 대책 강구, 그리고 실행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유철한 권익위원장 방기선 조정실장도 지난 9일날 빈소를 찾아서 순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